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성 현장 바닥에서만 무려 20년을 구른 안전감독관 지안감입니다. 자,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묻고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진짜 안전합니까?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들은요, 뭐 뻔한 교과서적인 안전수칙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까딱하면 쇠고랑을 차거나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쌓아온 커리어가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아줄 말 그대로 생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건 여러분의 목숨 그리고 밥줄을 지키는 진짜 확실한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중대재해의 책임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너져 내린 건물의 엄청난 무게, 그게 단순히 콘크리트랑 철근만 짓누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가 뻥 터지잖아요? 그럼 그 무시무시한 무게는 현장만 훌쩍 빠져나가면 끝이라고 착각하는 현장 소장님들, 그리고 대표이사님들의 법적 지위부터 남은 인생 전체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안일함이 낳은 참사. 두 번째는 붕괴 현장의 공학적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관리 감독자의 법적 책임을 따져볼 거고요. 네 번째, 왜 서류가 여러분의 생명줄인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진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 쭉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안일함이 낳은 참사. 정말 뻔히 피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부터 이야기해보죠. 안양에서 터졌던 타이어 롤러 참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도로 포장 작업을 하다가 후진하는 롤러에 작업자 3분이 깔려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롤러 뒤쪽 사각지대가 무려 1m에서 3m나 됩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딴짓을 해서 못 본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뒤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뭘 해야 하죠? 사각지대를 통제할 유도자를 뒀어야죠. 근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현장이 지자체에는 저희 오후 5시까지만 작업하겠습니다 하고 공사중지 신고를 딱 해놓고선 정작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40분까지 무리하게 작업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 철저한 규정 위반에 그놈의 안일함이 빚어난 완벽한 인재인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붕괴 현장의 공학적 원인입니다. 대체 왜 무너졌는지 그 치명적인 재앙들을 한번 제대로 부검해봅시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입니다. 이 수치들을 한번 똑똑히 봐주세요. 23m짜리 5층 건물을 부수는데 글쎄 건물 뒤편에 굴착기를 올리겠다고 무려 12m 높이로 흙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흙더미 무게만요, 최소 3,000톤에서 6,000톤입니다. 6,000톤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중을 버텨내야 할 건물의 핵심 보 5개 중에서 2개를 벌써 철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요, 밑에서 버텨줄 잭서포트 같은 보강 작업이 문자 그대로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펴대 위에 6,000톤짜리 짐을 턱 얹어버린 셈이죠.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정,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6차선 도로 위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쳐버린 끔찍한 대참사였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라는 또 다른 끔찍한 사고 원인도 다이어그램으로 같이 보시죠. 이 사고는 한마디로 죽음의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입니다. 첫째, 39층 바닥공법을 사전 검토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단 변경했고요. 둘째, 하구 3계층을 받치고 있던 동바리를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도 전에 아주 성급하게 빼버렸습니다. 셋째, 타설된 콘크리트 그 자체의 품질마저도 완전히 기중미달이었죠. 이런 복합적인 부실들이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연쇄 붕괴 참사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관리 감독자의 법적 책임. 자, 이제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그 무시무시한 법적 하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변명들, 과연 판사님들 앞에서 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면의 데이터가 그걸 바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학동사고 때 하청업체 대표이사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 2년 실형 살았습니다. 시흥 감전사고 경영진도 징역형을 못 피했죠. 특히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참사, 다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 뭔지 아세요?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방관했던 감리원들까지 싹 다 아주 철저하게 법정 리스크의 정중앙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중대재해는요, 안타까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건 물론이고 현장 소장과 감리원의 커리어 자체를 그냥 한 방에 끝장내버립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러시아 국적 근로자분이 갱폼이랑 같이 무려 30m 아래로 추락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이 어땠냐면요. 갱폼 고정철물을 해체해둔 그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현장 소장이 비록 직접적으로 야, 거기 가서 그거 해! 라고 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직접 시키지 않았다거나 내가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없었다는 말은요, 법정에서 정말 단 1도 안 먹히는 헛소리 방어막일 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고 직접 묻겠습니다. 현장 소장님들, 사고 당일 현장에 안 계셨다면 대체 어디 가셨던 겁니까? 소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에 진행될 작업들에 대해서 아침에 TBM은 제대로 하셨나요? 작업 계획서는 책상 위에 딱 결제돼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해 위험 요일을 걸러내는 위험성 평가는 거치셨고요. 만약 경찰이나 노동부가 들이닥쳤을 때 이 질문들에 서류로 문서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요. 그건 그냥 여러분 스스로 감옥 문을 활짝 열고 걸어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서류는 당신의 생명줄이다. 자, 이제 궁극의 법적 방어막, 그 든든한 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기준표, 그냥 재수 없으면 내는 벌금표 정도로 보이시나요? 아직도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을 살려줄 유일한 종이 방패입니다. 매일 귀찮다고 미루는 그 교육대장, 작업자분들한테 사정사정에서 받는 서명부, 보호구 지급 기록표, 나중에 압수수색 들어온 수사관들이 현장 사무실을 다 뒤집어 엎을 때 평소에 막 투덜거리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둔 그 얄팍한 종이 쪼가리들만이 여러분을 처벌의 칼날에서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 생존을 위한 5단계 지침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 반드시 가동해야 할 5단계 방어 시스템 빠르게 훑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기 대응에서 어버버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경찰이랑 노동부 수사관들이 몰고 가는 방향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제대로 방어 한번 못 해보고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조서에 지장 찍고 징역형을 얌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세부적으로 뜯어볼까요? 첫째, 사고가 났다? 그럼 즉각적으로 CCTV랑 작업 일부부터 확보하십시오. 둘째, 조직 내부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절대 섣불리 입을 열지 마세요. 셋째, 앞서 강조했던 교육 기록, 보호구 지급 내역 같은 걸 완벽하게 묶어서 증거로 챙겨두십시오. 넷째, 당일 작업 지시 계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현장 소장 한 명이나 특정 감리원한테 모든 책임이 독박으로 씌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 액션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재해 책임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 무거운 해설이 여러분의 뼈에 깊숙이 새겨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휘하고 감리하는 그 현장, 제대로 된 종이방패와 튼튼한 시스템으로 무장된 안전지대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한폭탄입니까? 어떤 현장을 만들지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언어로 매섭게 진실을 파헤쳐본 시간, 지향감이었습니다. 다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안전!